다음 주 알테오젠에서 가장 위험한 건 1,606만 주라는 숫자만 보고 월요일부터 겁을 먹는 겁니다. 실제 신주가 상장되는 날은 수요일이지만 주가는 그날 갑자기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주를 받게 된 주주들의 생각도 그 물량을 노리는 대기 자금도 월요일부터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수요일 하루만 보고 대응하면 늦습니다. 월요일 첫 30분에 어떤 매도가 나오는지 보고 화요일에는 그 물량을 받아낸 주체가 종가까지 남아있는지 확인한 뒤 수요일에는 실제 신주를 누가 가져가는지 이어서 봐야 합니다. 다음 주 알테오젠은 가격을 맞히는 한 주가 아니라 돈의 이동 순서를 확인하는 한 주입니다. 지금부터 월요일장이 열리기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수요일 신주 상장 이후까지 차근차근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날짜부터 정확히 잡겠습니다. 알테오젠은 기존 주식 1주당 0.3주를 배정하는 30% 무상증자를 진행했습니다. 새로 상장되는 보통주는 1,606만 8,790주이고 상환 전환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전체 신주는 1,619만 827주입니다. 최초 공시만 보신 분들은 상장일을 8월 20일로 알고 계실 수 있는데요.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일정이 변경됐고 현재 회사 공식 공지에 나온 신주 상장 예정일은 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기대와 불안이 먼저 부딪히고 수요일에 실제 물량이 거래되기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무상증자 물량을 유상증자 물량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사가 외부 투자자에게 새 주식을 팔아 현금을 조달한 게 아니라 기존 주주에게 보유 주식의 30%를 추가로 나눠준 겁니다. 새로운 주인이 갑자기 1,606만 주를 들고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죠. 그렇다고 매물 부담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기존 주주는 신주가 계좌에 들어오면 그동안 팔 수 없었던 물량을 매도할 수 있고 수익권에 있는 주주는 전체 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숫자 자체보다 그중 몇 주가 실제 매도로 나오고 그 물량을 누가 받아가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다음 주를 준비할 때는 이번 주에 확인된 수급도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알테오젠은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날 장중 28만 8천 원까지 밀렸다가 30만 원을 회복했고요. 그날 외국인은 44,987주, 기관은 28,903주를 순매수했습니다. 그전에는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파는 흐름이 반복됐는데 공포가 가장 컸던 구간에서 두 주체가 함께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이후 테르가제의 병원 공급 확대 보도와 시장 전체의 반등이 겹치면서 장중 34만 4천 원까지 빠르게 올라왔고요. 다음 주의 출발점은 바로 이 수급이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강세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함께 샀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오른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요. 큰 돈이 한번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신주 상장을 앞두고 일부러 가격을 끌어올린 뒤 물량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장 물량을 미리 받아내기 위해 저가에서 천천히 비중을 늘리는 과정일 수도 있죠. 이 차이는 뉴스 제목이 아니라 월요일 첫 30분의 거래량과 매도 주체에서 드러납니다. 월요일장이 열리면 시작 가격보다 먼저 거래량이 얼마나 빠르게 쌓이는지 보시면 됩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거래가 나오는데 주가가 밀리지 않는다면 상장 전 매물을 받아가려는 대기 수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가격이 계속 낮아진다면 기다리던 매도가 예상보다 일찍 나오고 있다는 의미고요. 특히 첫 10분에 급하게 올랐다고 바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신주 상장을 앞둔 종목은 장 초반 호가가 얇아지면서 짧은 매수만으로도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30분 안에서 확인할 건 고점이 아니라 저점을 높이는 힘입니다. 처음 강하게 올랐다가 밀린 뒤 두 번째 매수가 들어왔을 때 앞선 저점보다 높은 자리에서 버텨야 합니다. 그래야 장 초반 차익 실현을 받아낸 뒤 새로운 수요가 들어왔다고 볼 수 있죠. 반대로 첫 상승이 나온 뒤 매수세가 끊기고 저점이 계속 낮아진다면 오전 급등은 물량을 넘기기 위한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첫 번째 방향보다 밀린 뒤 다시 들어오는 두 번째 수급을 보셔야 합니다.
외국계 거래원 화면도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숫자를 외국인의 최종 순매매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외국계 창구에서 매도가 보이더라도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 창구를 통해 매수할 수 있고요. 반대로 외국계 창구에 매수가 잡혀도 최종 집계에서는 외국인이 순매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장중 거래원은 누가 움직이는지 짐작하는 자료이고, 확정 수급은 장이 끝난 뒤 나오는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전에는 거래원과 가격을 함께 보고, 종가가 나온 뒤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실제 숫자로 다시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월요일 오전에 주가가 강해도 시장 전체가 약하면 상승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만 독립적으로 오르는지, 코스닥 바이오 대형주가 함께 움직이는지, 코스닥 지수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는지 나눠서 봐야 돼요. 알테오젠 혼자 거래량을 터뜨리며 오르면 종목 재료가 강하게 작용한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반면 바이오주가 모두 오르는 날 함께 상승한다면 업종으로 들어온 순환매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종목 자금은 오래 남을 수 있지만 업종 순환매는 다른 섹터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테르가제 소식도 다음 주 투자 심리를 받쳐주는 재료로 남아 있습니다. 테르가제는 국내 100개가 넘는 병원의 약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상급 종합병원 47곳 가운데 30곳 이상에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높은 순도와 재조합 방식의 안전성을 앞세워 기존 동물 유래 제품을 대체할 가능성도 평가받고 있고요. 다만 글로벌 시장이 1조 3천억 원 규모라는 것과 알테오젠이 그만큼의 매출을 올린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병원 공급이 실제 처방과 반복 매출로 이어지는지, 해외 임상과 판매 계약이 뒤따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주 주가가 오르더라도 테르가제 시장 규모만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새로운 해외 계약이나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테르가제는 주가를 받쳐주는 배경이고, 단기 방향을 결정하는 건 신주 상장 전후의 수급입니다. 좋은 재료가 있다는 이유로 매물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신주가 나온다는 이유로 회사의 사업 가치를 지워서도 안 됩니다. 회사의 긴 방향과 다음 주 계좌 대응을 나눠서 생각해야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월요일 오후에는 오전 고점보다 종가의 위치를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크게 늘었는데도 종가가 오전 고점 근처에 남는다면 나온 매물을 대부분 소화한 겁니다. 반대로 오전에는 강했지만 종가가 저가 부근에서 끝난다면 위에서 물량을 넘긴 흔적이 남는 거고요.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순매수하면서 종가까지 지켜준다면 화요일에도 수급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개인만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빠져나간다면 수요일 신주 상장을 앞두고 경계할 이유가 생깁니다. 화요일은 수요일보다 조용해 보여도 실제로는 더 중요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신주를 받을 권리를 확보한 주주들은 수요일부터 새 물량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 하루 전인 화요일에는 그 물량을 예상한 선제 매도와 저가 매수가 동시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월요일 상승분을 화요일에도 지키면 시장이 신주 상장 부담보다 매수 수요를 더 크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월요일에 올랐다가 화요일 종가에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다면 수요일 물량을 앞두고 매수세가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월요일보다 거래량이 감소해도 가격이 단단하게 버티면 팔 사람이 줄어든 안정 구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까지 계속 미끄러진다면 매수자가 사라진 겁니다. 거래량 감소를 무조건 매물 소화로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가격이 어디에서 멈추는지, 하락할 때 매수 호가가 다시 채워지는지, 종가 직전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지를 함께 봐야 의미가 생깁니다. 이제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는 보통주 1,606만 8,790주가 새로 상장될 예정입니다. 기존 상장 주식 수와 비교하면 결코 작은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보다 거래량과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장이 열리자마자 신주 숫자만 보고 매도하면 시장이 그 물량을 어떻게 받아내는지 확인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첫 30분 동안 거래량이 크게 터지는데 가격이 버티는지, 아니면 매도 호가가 계속 쌓이면서 저점이 낮아지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수요일 거래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1,606만 주 가운데 실제로 시장에 나온 물량이 많으면 거래량이 늘어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진짜 차이는 그 물량을 소화한 뒤 가격이 회복되느냐에 있습니다. 장 초반 급락 뒤 거래량을 동반해 시가를 다시 회복한다면 매도를 기다리던 자금이 물량을 받아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계속 늘어도 반등이 짧고 저점이 낮아진다면 매수보다 매도가 강한 상황입니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의 역할도 분리해서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신주 물량을 받으면 상장 부담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한쪽만 매수하더라도 다른 쪽의 매도 규모를 충분히 받아내면서 가격을 지키면 나쁘지 않고요. 문제는 개인만 대규모 순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빠져나가는 흐름입니다. 가격이 잠시 반등하더라도 큰 물량이 개인에게 넘어간 구조라면 이후에도 매물 소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은 상승률보다 보유 주체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핵심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다음 주에 한 번의 결론을 내리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요일에는 첫 30분과 종가를 확인하고, 화요일에는 월요일 상승분을 지키는지 보고, 수요일에는 실제 신주 물량을 누가 받아가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수익권이라면 신주 상장 전 불안만으로 전량을 정리하기보다 비중을 나눠 선택권을 남길 수 있습니다. 손실권이라면 상장일 급락을 미리 단정하고 저점도 확인하지 않은 채 던지는 행동을 조심해야 하고요. 물타기를 생각하는 분들은 가격이 내려왔다는 이유만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기관 매도가 멈추고 외국인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지, 거래량이 늘어난 뒤 저점이 더 낮아지지 않는지, 종가에서 회복이 확인되는지가 먼저입니다. 이 조건이 없는 하락은 싸진 자리가 아니라 매물이 계속 나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현금을 남겨두면 수요일 물량이 안정된 뒤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월요일부터 전부 사용하면 예상보다 큰 변동이 나왔을 때 대응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현금으로 기다리는 분들도 월요일 첫 상승을 놓쳤다고 급하게 따라붙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루마다 확인할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월요일 종가, 화요일의 저점과 거래량, 수요일 신주 상장 수급까지 보고 들어가도 기회는 남습니다. 상장 물량을 시장이 안정적으로 받아낸 뒤 들어가는 건 바닥을 정확히 맞히는 방법은 아니지만 불확실성이 줄어든 자리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나 신용 비중이 큰 분들은 다음 주를 수익 확대의 기회보다 위험 관리 구간으로 보셔야 합니다. 신주 상장 전후에는 평소보다 호가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장 초반 방향과 종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매수로 본전을 앞당기려다 하루 변동에 계좌가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죠. 비중을 낮추고 현금을 남기는 건 상승을 포기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예상과 다른 움직임이 나왔을 때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는 겁니다. 다음 주 알테오젠 대응을 혼자 따라가기 어렵다면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공식 신청 페이지에서 주도주 알림센터 입장 방법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알림 신청이라고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두시면 월요일장 시작부터 수요일 신주 상장 이후까지 이어지는 알테오젠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장중 거래원만 보고 외국인이 샀다고 단정하면 안 되고요. 오전에 강하다는 이유로 종가까지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알림이 주가의 저점을 대신 맞춰주는 건 아닙니다. 첫 30분의 매도가 강해질 때 무리한 물타기를 멈추고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들어올 때 준비한 비중으로 접근하고, 수요일 물량이 개인에게만 넘어갈 때는 현금을 남기도록 행동 순서를 잡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뉴스를 많이 받는 것보다 시장의 변화가 내 계좌 행동을 바꿔야 하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음 주 순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월요일에는 선제 매도와 첫 30분 거래량을 보고 장이 끝난 뒤 외국인과 기관의 최종 수급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화요일에는 월요일에 들어온 돈이 종가까지 남아있는지, 거래량이 줄어도 가격이 버티는지 보시면 되고요. 수요일에는 1,606만 주라는 숫자보다 실제 매물을 닫아내는 주체와 장중 회복력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주 상장은 하루짜리 일정이지만 그 물량
물량을 소화한 수급은 이후 주가의 방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테르가제와 ALT-B4의 장기 기대가 사라지는 날도 아니고 신주가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반드시 무너지는 날도 아닙니다. 회사의 가치는 길게 보되 다음 주 계좌 대응은 하루씩 확인하면서 나눠가야 합니다. 날짜보다 돈의 움직임을 보고 장중 상승률보다 종가를 보고 뉴스보다 실제 매수 주체를 보면서 차분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